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39번째 육친의 희귀에서 식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식비견과 겁제에 대해서 했었고요. 오늘부터 식신입니다. 육친은 조금 설명할 내용들도 많고 이러니까 하루에 한 챕터씩 끊어서 육친 한 개씩 끊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신.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은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내가 생하는 것을 말을 하죠.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낙천주의자로 풍류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여행을 좋아하며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스타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특히 대인관계 원만하다 이 문제는 아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치킨은 특히 대인관계 아주 원만합니다. 대인관계 원만하고 처세술이 뛰어나서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 문학과 소질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며 가무와 음악을 좋아하고 사물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재주가 있다. 특히 예술적 감각, 미술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식신이 잘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는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합니다만은 좀 실신이 잘 못 구성되어 있다든가 뭐 좋은 쪽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뭐 음주 가무를 즐긴다 쪽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기운을 설기하지만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재물, 건강을 말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칠살을 방어하여 특히 칠살 문제는 아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몸이 상하고 이럴 때는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내가 나를 상하게 하는데 이 칠살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식신이 그거를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명을 연장시키고 영양 공급을 위한 식도, 심중을 표현한 입으로 보며 여성은 유방, 자궁, 생식 기능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식신은 뭐 아주 예의 바르고 낙천주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구성이 되었을 때는 예의가 바르고 낙천주의자지만 나쁘게 구성이 되면은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너무 느긋하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듯하게 느긋하게 태도를 취하고 이 식신 자체는 식신이 생재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넣는 뿌리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문, 예술, 뭐 음악, 뭐 음식 제조, 음식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제조업 같은 걸 말을 하지요. 그래서 제약업, 의료업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문명의 기 같은 걸 나타낼 때 뭐 연구하고 발명하고 뭐 실용실안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도 식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칠살에 대해서 수명을 연장시킨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는데 칠살은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요. 칠살은 전쟁, 뭐 질병, 고통을 이런 걸 나타내는데 식신은 그 전쟁 뭐 이런 것을 막아주는 평화, 식량, 뭐 의약품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 식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식신도 상격이라면은 먹고 사는 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관용의 덕을 지녀 남을 원망하거나 화도 잘 내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원한을 삼기는 일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식자지요.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모든 생활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식신이 뚜렷하게 상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뭐 특히 먹고 사는데 걱정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뭐 잘 먹고 못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좀 먹으려고 할 때는 누가 밥을 사주거나 때론 내가 뭘 하려고 했었을 때 조금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식신이 상격을 이루고 있을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적극성과 결단성이 부족한 우유부단한 상태로 진취적이거나 발전성이 약하고 다투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으로 한발 양보하거나 손해보는 타입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가 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 좀 느긋하고 낙천주의적인 성격이다 보니 식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 뭐 악착같이 경쟁을 해야 되거나 뭐 반드시 얻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신이 그게 작용을 잘 못하게 되면은
또 내가 악착 같은 그런 맛도 또 좀 덜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같은 데는 아무래도 뭐 좋은 것들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었죠. 근데 연애 식신이 있었을 때는 어떨까요? 식신은 대체로 장모님을 말을 합니다. 때론 나의 조모를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식신이 먹을 식자 먹는 거라다 보니까 뭐 장모님이 사위에 의해서 뭐 음식 같은 거 잘 차려주지요. 그래서 연애 식신이 있었을 때는 뭐 장모님이 나를 아주 잘 챙겨준다. 길하게 이 연애 식신이 있더라도 길하게 작용을 해야 그런 겁니다. 그 길하게 작용을 하는 연애 식신이 있었을 때는 장모덕의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뭐 때로는 뭐 조상이 부유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흉하게 작용할 때는 뭐 좀 아무래도 뭐 선대가 불비하거나 어떤 뭐 조상 때 나를 좀 도와주는 그런 기운도 좀 약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장모덕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서부터 고생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월에 있었을 때는 어떨까요? 월에 식신이 있었을 때는 이것도 역시 길하게 작용할 때는 부모, 형제, 때로는 청년기의 의식주 혜택 같은 거, 때로는 뭐 장모님 덕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월의 식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식신이 흉하게 작용을 할 때는 월에 있는데 흉하게 작용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 형제가 어렵기도 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기란작용과 반대작용입니다. 청년기가 힘들고 뭐 때로는 장모님의 덕이 없고 이런 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에 있었을 때는 일지의 식신이 있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뭐 길하게 작용할 때는 처가 때로는 장모 배려 있고 덕이 있다. 때로는 배우자 자리에 나한테 덕이 되는 거 있으니 현처라든가 때로는 좋은 배우자를 얻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뭐 식신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잘하기도 한다. 또 심성이 착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흉할 때는 반대작용이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처가 장모의 배려 덕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뭐 좋은 아내, 뭐 때로는 공부와도 크게 인연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시의 식신이 있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것도 혹시 길하게 작용할 때는 말년까지 활동하거나 재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식신이 말년에 좋게 작용을 할 때는 내가 뭐 의식주 생활이 좀 풍부하다. 때로는 뭘 하려고 할 때 좀 쉽게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흉하게 작용할 때는 뭐 말년까지 계속 활동을 해야 되거나 쉽게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거나 노력의 대가 정도를 받겠다. 뭐 이런 정도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식신이 시에 있을 때 흉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식신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얘기, 항상 이 문제가 제일 먼저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결단성,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이 식신의 단점으로 작용을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식신의 활용입니다. 식신이 활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작용을 해야 식신이 좋게 작용을 하는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식신이 좋은 작용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식신의 활용, 식신은 일간이 강왕한 것이 필수 조건이다. 쉽게 말하면은 식신이 좋게 작용을 하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는 신강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강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겁이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나를 많이 도와줘서 내가 사주가 강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왕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때로는 비견도 많을 수도 있고 식신이 인수가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강왕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식신은 제1번은 좋게 작용할 때는 강한 것이 필수 조건이다. 그 다음에 식신이 신약한데 식신이 많으면 정신이 탁하고 빈천한 행동을 한다. 아무래도 식신은 좀 느긋하고 여유롭고 뭐 걱정이 없고 뭐 이렇게 낙천주의다 보니까 이게 탁하게 작용하다 보면은 뭐 무사태평이거나 때로는 뭐 어떤 뭐 성취욕도 없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것들처럼 어떤 사람의 자기가 자기 몫을 다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대목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죠. 식신 있고 편인이 극하면 모든 것을 잃으니 운에서라도 만나면 대흉이다. 식신과 편인이 만나는 것 제일 흉합니다. 그러니까 식신을 볼 때는 제일 먼저 강화한 것을 살피겠지요.
그 다음에는 식신이 있으면서 편인이 있느냐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식신이 있는데 편인까지 있다. 그러면은 일단 급을 살짝 떨어뜨려 놓고 봅니다. 떨어뜨린다는 의미는 식신이 다른 것들과 좋은 것들의 작용을 하고 있더라도 편인까지 같이 있었을 때는 그 작용이 좋은 작용이 반감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운에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주에 식신이 있는데 편인이 없는데 운에서 편인이 왔다. 이랬었을 때도 그때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신과 편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한데도 식신이 많으면 승제가 아니라 거부지명이 되어 장수한다. 그래서 신앙한 것을 식신은 신앙해야 된다고 했었죠. 승제관이라고 하는 말은 제와 관의 관보다 더 승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관보다 더 좋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신앙한 식신이 있으면은 먹을 복이 좀 있다가 보니 때로는 장모의 덕이 있다가 보니 때로는 식신은 아랫사람이다 보니까 아랫사람의 덕이 있다가 보니 굳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재관보다는 쉽게 좀 삶이 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식신이 편관을 극하면 권력과 직위가 높다. 그래서 식신과 편관이 서로 잘 어울려져 있으면은 이럴 때는 내가 어떤 승진하기 기회가 생겼어도 승진을 합니다. 일약 한 방에 권력을 얻는다 이런 말들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승진할 기회가 있었을 때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는 조화가 좋게 이루어졌었을 때는 내가 모든 걸 한 방에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명의 식신이 건강하면 처가에 도움이 있다. 이건 당연하겠죠. 식신이 공망, 형, 충, 편인과 함께하면 복이 흩어진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한 개씩만 있어야 되고요. 그걸 흔드는 것들이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있다는 의미는 형하거나 충하거나 이렇게 공망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식신이 좋은 작용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도 가능은 한 겁니다. 근데 사주에서 보면은 꼭 그렇게 잘 구성되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식신이 사주에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식신이 많았었을 때는 대체로 좀 병약한 사주고요. 사주가 좀 튼튼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또 식신이 많으면은 그 상관의 작용까지 합니다. 상관의 작용이라고 하는 제일 번의 의미는 배우자, 때로는 자식과 때로는 명예와 인연이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많아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인색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성품도 있으면서 아들보다는 또 딸 자식의 인연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식신이 많을 때 작용입니다. 근데 식신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 반대작용이 제일 먼저 일어나겠죠. 인덕이 없다든가 때로는 타인의 도움이 없고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고생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요. 발달하더라도 쉽게 얻기보다는 악착같이 노력을 해서 때로는 끝까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 정도를 바라보는 격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생 끝에 낙이라도 오면 다행인데 고생은 하지만은 낙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재물의 유지 관리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처와 인연이 약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식신이 쟤를 생해주고 제가 식신이 잘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식신이 없었을 때는 그 쟤를 도와주는 그 뿌리와 같은 그런 어떤 물줄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인연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말도 이런 말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식신은 승제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주 귀한 단어고요. 자주 쓰이는 단어기도 되니까 이 승제관이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여자 사주에 식신생제가 있는 사주들을 가끔 한 번씩 보는데 이런 분들은 음식 솜씨가 좋아요. 뭘 만들더라도 이제 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식신과 상관이 잘 구성이 되어서 재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식신생제하게 되면 음식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식신생제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 장사 같은 거 하거나 요리를 만들어서 팔거나 이런 걸 했었을 때도 아주 음식도 맛도 있고요. 거기다 좀 덧붙이다 보면은 데코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식신은 음식을 만들 재료를 늘상 얘기했었습니다. 재성은 먹는 음식이다라고 했었고요. 식신은 그 재성의 뿌리가 되니까 음식을 만드는 어떤 재료 같은 걸 말을 합니다. 뭐 김치 같을 때는 뭐 배추, 뭐 깻잎, 뭐 때로는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신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목이 어떤 식신을 말할 때는 뭐 곡물 같은 거, 야채, 때로는 국수 같은, 때로는 길쭉길쭉한 거. 그래서 초목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말을 합니다. 화가 뭐 식신일 때는 화탕, 뭐 뜨거운 국물 같은 거죠. 불고기, 뭐 곰탕, 뜨겁다라고 하는 음식들이 되겠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네 발 달린 짐승 같은 거, 살고기, 때로는 뭐 두 발이긴 합니다만은 닭고기 같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살고기 같은 것이 토의 어떤 성질들을 말을 합니다. 금은 뭘까요? 금은 이제 아무래도 쇠죠. 바위고 단단하다 보니까 갑골, 아무래도 게장, 뭐 바닷가재, 개는 옆으로 가는 물에서 사는 옆으로 가는 개입니다. 그런 어떤 단단함을 말하는 음식들이 금의 상징이고요. 수 같은 경우는 뭐 물이다 보니 어류, 뭐 어패류, 뭐 바다에서 나오는 회 종류 같은 그런 음식들이 수의 음식들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주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갑인년, 무진월, 병술일, 경인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인년 남자 사주고요. 이 사주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는 늘상 그랬죠. 오행을 먼저 붙이라고 했습니다. 오행 붙일 때는 제일 먼저는 금은 양의 금이지요. 병화는 양의 화고, 무토도 양의 토입니다. 간목은 양의 목이지요. 그 다음에 인목도 양의 목, 그 다음에 술토도 양의 토, 이건 음해토라고 해요. 양의 토입니다. 술토도 양의 토고요. 진토도 양의 토고, 인목도 양의 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8자 전부 다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의 기질이 많다는 의미는 발산하고 확산하는 기운이라고 했었죠. 그런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일간에 대한 설명을 이때까지 쭉 얘기 한번 해보죠. 일간은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은 외향적이고 화술이 좋고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병화는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가을과 봄이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주는 봄에 태어났습니다. 절기는 잘 타고났고요. 병화가 천간에 올리면 좋은 거는 간목, 임수, 뭐 때로는 신금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목이라고 하는 그 연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초년에 일찍 발달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행의 과다를 보다 보니까 이 사주는 목이 3개, 토가 3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3개니 뭐 이생에 풍파가 있겠다. 때로는 간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 토가 많다가 보니 고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겠고, 그 다음에 위장 문제도 생길 수 있겠고, 수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인생의 흐름에 여러 가지 막힘이 많겠다. 또 뭐 부드럽게 흘러가지 윤활유 같은 그런 역할이니까 그런 것도 좀 약하겠고, 때로는 신장, 방광 이쪽도 좀 건강으로 좋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축을 살피죠. 천간에 합이 있나요? 천간에 합은 없습니다. 지지에도 합이 있는가요? 보니까 인진에서는 여기 묘라고 하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반방합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말하지도 않고요. 또 인술에서 여기 오가 빠져 있지요. 오라가 빠지는 이것도 삼합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지지에도 천간에도 합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이 있나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간목하고 경금하고 이렇게 뚜렷하게 멀리 있지만은 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작용이 강하냐 안 하냐는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분명히 충이 갑경충이 있기는 있다. 그래서 약하기는 하지만 있기는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지지를 보니 이 진과 술이 서로 충하고 있습니다. 진술충하지요. 그래서 뭐 서로 충하고 있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이 있느냐? 형도 뭐 인사신, 뭐 축술미 이런 거 아무것도 없지 한 자만 있습니다 정도 갖고는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충 파해 뭐 이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원진도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신을 한 개씩 붙여보지요. 육신을 붙여보면은 경금은 양의 경금은 변제입니다.
화극금하지요. 내가 극하기 때문에 화극금이 변제작용. 그 다음에 무토를 보면은 화생토합니다. 식신이고요. 간목은 목생화에서 편인입니다. 임목도 똑같이 목생화에서 편인이죠. 그 다음에 병화가 식신은 술토는 이게 양해토입니다. 술토는 음해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식신은 양해토로서 식신이라고 말을 하고 진토도 식신입니다. 그 다음에 임목도 보니까 똑같이 편인이지요. 그랬었을 때 저 얘기했었죠. 식신과 편인이 어울릴 때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식신이 편인을 만나게 될 때는 항상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화는 굳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식신과 편인. 여기도 식신과 편인. 여기도 식신과 편인. 그러니까 항상 뭘 하려고 하다가 좀 잘 되다가 좀 끝에서 덜컥 걸리기도 하고 뭐 하려고 하다가 끝에서 덜컥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될 것 같은데 좀 마지막 걸음에서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식신과 편인의 어울림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주는 또 신강인약을 한번 나눠보 신강인약을 빼먹었네요. 그래서 병화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화가 1점, 그 다음에 화를 생해주는 목생화죠. 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는 4점입니다. 4점은 시작하다 그랬나요? 신강하다 그랬나요? 4점은 신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주가 중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강해져야 되겠지요. 그랬었을 때 목하고 화의 운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가 화의 운이 오고 여기도 화의 운이 오고 여기도 쭉 오다 보니 그 다음에 여기도 목의 운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목의 운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화의 운이 오고 여기도 화의 운이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운으로 따지면은 초반에 좀 좋았다 정도 수준일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활동하는 시기에는 좀 어렵겠다. 지금 갑인년생 같은 경우는 75년생이지요. 74년생이지요. 그러다 보니 47대 이 계유대운인데 좀 그렇게 썩 좋은 운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주를 또 살펴봤고요. 조금 더 좀 첨삭을 좀 더 하자면은 제일 먼저는 사주가 이제 살아가다가 보면은 식신이라고 하는 운을 만나기도 합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운을 만날 때 좋게 작용할 때는 뭘까요? 길하게 작용할 때는 대체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규 사업도 개척도 하고요.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좀 대체로 잘 되게 100% 되게 하겠습니까만은 생각한 대로 대체로 잘 흘러간다. 그래서 무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식신이 흉하게 작용을 할 때는 제일 먼저는 이제 식신이 아까 재물을 생해주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뿌리와 같은 역할을 못하겠지요. 식신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재물에 막힘이 생기고 또 식신은 내가 단순하게 먹을 복이다라고 했었는데 내가 먹을 복이 약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신은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자녀를 말을 하지요. 남자 같은 경우도 장모님 이런 걸 말을 하기도 하는데 흉하게 작용할 때는 자녀 덕이 없거나 때로는 장모님의 덕이 없거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식신의 어려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신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강왕해야 좋은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승조가 좋다고 그랬었고 인덕도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편재와 어울리게 될 때는 내가 어떤 재물을 끌어들여오는 원신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신과 편재가 어울리게 될 때는 장사의 재물이다 라고 말을 해서 그냥 내가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손재주를 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거 하면 제일 잘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신과 편관이 어울리게 될 때는 어떤 일거의 권력을 지기도 합니다. 권한을 얻는다는 뜻이겠죠. 승진 대상이 아닌데 승진을 하거나 때로는 시험 같은 데 합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어떤 위치에도 남들보다는 쉽게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흉작용을 할 때는 아래에 있는 것들이 흉작용입니다. 신약하다거나 때로는 혼잡하다, 식신이 상관과 같이 막 섞여 있다라거나 또 식신이 많았었을 때, 또 식신이 제일 문제인 편인과 어울릴 때 가장 흉하게 작용을 합니다. 때로는 형이 되거나 충이 되거나
공망이 되거나 이랬었을 때도 식신의 작용이 가장 흉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귀한 작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황하고 편제가 있고 편관이 있었을 때는 좋은 작용, 때로는 신약, 혼잡 많거나 편인 있거나 형충공망이 되면은 나쁜 작용,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신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설명이 잘 됐는지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수업 39번째 육신의 희기 식신에 대해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